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뉴라이트와 보수 성향 인사로 시끄러웠던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획단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유족들은 기획단을 새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3년 12월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15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0명입니다. 2년 사이 위촉직 2명이 사임하며 현재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 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기획단에 최근 김계리 변호사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여순 사건의 축소와 왜곡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단원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변호인을 맡은 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가해자 측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좀 왜곡 축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출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선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고, 지난해에는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문건에 반란과 토벌 등의 용어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획단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족이나 시민사회 아니면 국가범죄 관련 재판 경력이 있는 법조인 이런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활동 이력과 전문성이 분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좀 이 위원회와 기획단을.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임기는 올해 4월 4일에서 최대 2027년 4월 4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부산시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고의 실종자는 모두 부산 시민이고 사고 선박 또한 부산 소재이지만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전남도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도청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부산시도 수색 비용을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다음 달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면서 기업들의 지원 요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 어디인지를 놓고 영호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가 역사를 왜곡한다며 통영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최근 통영시의회는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 통영 한산도라며 전남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도 최초 통제형을 한산도라고 인정했다며 여수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은 통영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이를 즉각 철회하고 통영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겸 3도 수군 통제사로 교서를 받은 시점에서 통제형은 여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난중일기 등 역사적 사료에도 여수를 영과 본영으로
한산도는 진과 본진으로 구별했다며 여수는 사령부, 한산도는 주둔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영을 향해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난중일기와 이충무공 전서 등 임진왜란 사료와 고증 자료 어디에 한산도가 최초 3도 수군 통제이라고 적혀 있는지 정확히 제시하라. 지역 예양단체는 전라 좌수영의 본영인 진남관 재괴관에 맞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시민 3만 명이 서명한 명부도 국가유산청에 전달하는 등 정부의 개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정치권에도 이걸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유산청에서도 바로잡는 운동이 될 것이고 여수시와 통영시의 공동 학술대회 등 학계 교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각 주장하는 면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문화유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제대로 좀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역사적 당위성을 놓고 여수와 통영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가 영호남 간 갈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역사적 사실 확인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정부의 여수세계 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선투자금 3,600억여 원의 연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박람회장을 팔아 돈을 갚으라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도 3천억여 원에 이르고 상환 요구액 규모도 항만공사의 연간 매출의 2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상환 요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여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순천시가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순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년 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우주를 테마로 다시 문을 연 정원에는 약 425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지경 2년 차를 맞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후 지난해 우주를 주제로 다시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 아날로그 개념인 정원에 인공지능과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했습니다. 여러 문화행사까지 열리며 관광객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광장 역할도 해냈습니다. 소복이 눈 쌓인 정원은 비교적 비수기인 겨울에도 고요한 자연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한 해 400만 넘는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컨셉으로 이 국가정원에 4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지경 2년차를 맞은 순천만 국가정원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란 과제를 안았습니다. 올해는 박람회장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대형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회 연출용 꽃식재를 줄여 자연풍경식 정원을 조성하고 특히 멸종위기 희귀식물 군락지를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의 접점도 더 늘려 올해만 500만 관람객에 12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불확실 시대에 우리 국가정원은 자생식물과 토종식물을 활용한 풍경식 정원 조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023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국내 대표 정원으로 자리 잡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올해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유명 관광지로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32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 통계를 보면 분교를 포함해 여수 7곳, 보성 4곳, 진도 4곳 등 초등학교 3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아동 수는 1,108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오늘부터 이틀간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엔 신입생의 성장과 적응을 돕기 위한 안내 교육과 전공 박람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지난주 사흘 동안 신입생 100명이 참가한 프리스쿨 행사를 열어 캠퍼스 투어와 선후배 만남, 핵심 역량 강의 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정상 운영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2달 뒤인 오는 4월 18일까지 사고 조사를 위해 공항을 폐쇄한 가운데 지자체도 무안공항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뒤 무안국제공항의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달 뒤인 오는 4월 18일까지 폐쇄가 예정돼 있고 이후에도 정상 운항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는 사이 광주 지역 여행업계는 고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며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임시 취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은 비현실적이라며 무안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자며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무안군 역시 지난 13일 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공항이 지금 어떤 그 개장이 어렵기 때문에 광주공항이 우선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무안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 열린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내용이 기대 이하인 데다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안군은 계속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에만 매몰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거점 항공사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주 공모라든가 전남도 아니면 지방지자체 출자를 통한 거점 항공사의 설립 유치가 그 변화의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광주공항에 국제선 유치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양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비가 지난 2019년 추정액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2,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시는 특별회계와 지방채 등을 활용하고 선분양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5%의 이야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 라디오 부문 2024 올해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지방거주 난임 부부들의 실제 사례 인터뷰를 통해 난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수 MBC 15%의 이야기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8월 방송됐습니다.